네,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살면서 법원 근처엔 가지 않은 게 좋다.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법원에 기분 좋게 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도 이왕 가야 할 상황이 생겼다면 법 지식 한 자라도 더 공부하는 게 유리합니다. 또 법조계에 잘 아는 사람한테 자문할 수 있으면 다행이겠죠.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 어떻게 해야 할지의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가뜩이나 이혼 자체도 충격적인데 이젠 남남이 되어버린 양육비 채무자가 제대로 돈도 주지 않는다면 억울하고 속상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돕는 기관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안 가는 게 최고지만 상황이 발생했다면 꼭 알아둬야 할 양육비 이행관리원의 이선희 원장 인터뷰합니다. 양육비 문제로 골치 썩지 않으려면 평소에 가족 모두가 서로 잘해야겠죠.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는 좋은 기회입니다. 수도권 최대 봄꽃 축제 개막 소식인데요. 경기도 이천 산수유꽃 축제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열리고요. 수령 100년이 넘은 산수유 고목을 포함해서 17,000여 그루의 노란 산수유 꽃나무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뚝섬과 여의도 한강변에서도 봄꽃 축제가 내일부터 시작인데요. 봄맞이도 하시고 가족 모임도 즐기시면 좋겠네요. 이런 데서까지 싸우시거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고요. 팻분의 에이프릴 러브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출발하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육비 이행관리원입니다. 이선희 원장을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가수 이선희 씨랑 이름이 같네요. 감사합니다. 네, 참 고우십니다. 자, 양육비 이행관리원 좀 생소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일 하는 곳인가요?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한부모가 키우는 아이들이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 참 많아요. 그래요? 그럴 때 그 양육비를 받아주는 일을 토탈 서비스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양육비 이행관리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이시기도 하고 그 예. 후에 정부 국정과제가 되어가지고 작년 3월 25일에 출범해서 딱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1년 됐는데 네. 그동안 쭉 돌아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성과도 좀 궁금하고요. 아주 쉽게 말해서 예. 왜 이제 생겼냐 이런 느낌이 들 정도. 3월 17일에 저희가 기자분들 18분 모시고 프레스 투어를 했었거든요. 예. 아주 질문이 많으시고 진짜 이 기관 잘 돼야 되겠다고 기사도 많이 내주시고 해서 참 감사합니다. 성과가 좀 있었기 때문이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럼요. 예. 저희가 양육비 이행관리원 네. 이선희 원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우리 원장님 저희가 라디오 방송이다 보니까 네. 이 소리가 굉장히 잘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 종이 소리가 아주 맞아요. 크게 들어가서 종이를 예. 이제 아주 살살 넘겨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 더 잘 듣고 좋은 정보 얻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왜 이제 나타났냐? 예.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라면 그동안에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 그 이행이 잘 안 됐습니까? 쉽게 말해서 2012년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서는 네. 83%가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었고 예. 2015년에서는 양육비 채권을 가진 사람이 20%, 약 20% 중에서 받은 사람이 30%. 그러면 얼마나 적겠습니까? 적네요. 78%가 못 받은 거죠. 예. 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궁금한 게 사실 양육비라는 거는 네. 이혼할 때 그 위자료랑은 다른 거죠? 그렇죠. 위자료는 그 혼인 관계에서 잘못한 사람이 현재 상태로는 네. 잘못한 사람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해서 예. 그 배상을 해주는 것이고요.
양육비랑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예. 아이가 생존에 필요한 생활비, 생계비, 교육비, 기타 등등 포괄해서 아이 양육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그 이혼 재판 같은 거 할 때 네네. 그때 그 당사자끼리 결정을 하나요? 그렇죠. 아. 그런데 2009년도 양육비 부담 조서를 쓰도록 법이 강제로 하기 전에는 예. 그런 그 부부에게 임의로 맡겨져 있어서 그게 잘 안 됐어요. 이혼은 하면서도 양육비는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혼한 경우에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아니다 싶어서 2009년은 가사소송법이 고쳐지면서 예. 개정되어서 양육비 부담 조서를 써서 아이 양육비에 관한 것이 정리가 안 되면 이혼을 안 해주는 걸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법 체계에서도 그 인식 자체가 예. 그 이혼 당시에 부부에게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아이에게까지 시선이 옮겨져 가면서 가사소송법도 개정됐고 그렇죠. 이거를 그냥 개인 당사자 간에 어떤 채무 비슷하게만 여겼던 건데 이게 좀 바뀐 거네요. 그렇죠. 이건 당사자 간에 개인 간에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채권 채무가 아니에요. 이거 아이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아주 극단적으로 하면 더블 페이였다가 이혼하면 원 페이로 돼요. 그렇죠. 아이 생활 수준이 반으로 떨어져요. 그런데 그것마저 제대로 원활하게 안 되면 아이는 메인스트림을 탈 수가 없어요. 아주 쉽게 말해서. 뭐 생존 자체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는 말씀이죠. 예,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우리 네. 부모 선택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예. 한부모를 선택한 아이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보육, 양육, 교육, 취업, 결혼해서 메인스트림을 못한다고 하면 이건 건강하고 행복한 우리 미래 주인공으로 자라는 데는 차별이 있는 것이 되니까 한부모든 두부모든 아이가 가진 달란트 네. 발휘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이루어서 아이가 나왔던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그런 사회적 과정들이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한부모 가정이 되면서 그 가정의 자녀가 되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받기 힘들어진 경우가 있다. 이거를 좀 양육비를 통해서 보완해야 되는 게 이제 법적으로 좀 개선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가정은 이 시민사회의 최소단입니다. 그럼요. 이 시민사회가 그래도 법적으로 좀 잘 구비된 게 미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양육비 지급 같은 게 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럼요. 작년에 우리 직원들이 뉴욕하고 워싱턴하고 미국, 캐나다, 온타리오 거기 갔다 왔는데 네. 미국의 뉴욕 같은 경우는 독립청으로 돼 있어서 모든 그 재산 조회나 무슨 조회 다 할 수 있고 예. 좀 쉽게 말하면 양육비를 제대로 안 줬을 때는 출입국 하는데도 지장이 있고 운전을 하다가 걸렸을 때도 그게 바로 뜨기 때문에 지장이 있고 예. 아주 쉽게 말하면 그 선량한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예. 양육비는 꼭 줘야 되는 거다. 안 주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돼 있고 예. 그리고 뉴욕 같은 게 오래전부터 월급 근로자 같은 경우는 바로 사용자가 바로 양육비 채권자에게 월급이 바로 들어가도록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도 법이 고쳐져서 이제 직접 지급 명령 제도가 지금 생겼거든요. 우리도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이제 법을 고쳐서 우리도 그 따라서 근데 월급 받는 사람의 경우는 그게 또 가능한데 그래서 예. 정기적으로 30이든 50이든 적은 예. 금액이라도 정기적으로 들어오면 그거를 붙잡고 살아가는데 큰 힘이 돼요. 원장님 그러면은 정리를 하면 그 양육비를 주기로 한 사람이 있고 이제 네. 이혼하고 나서 양육비를 받기로 한 사람이 있는데 주기로 한 사람이 그 양육비를 안 주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거를 법적으로 이제 좀 이행하게끔 네. 그 주기로 한 사람의 회사 고용주가 뭐 직접 내게끔 할 정도로 예, 예. 이런 것들 우리도 좀 도입이 된다는데 지금 도입이 돼 있어요. 직접 지급 명령 제도라고. 그럼 우리 관리원에서 이런 것들을 신청하면 좀 도움을 주는 겁니까? 그럼요. 저희 이 양육비 이행 관련 앞에 토탈 서비스라고 그랬잖아요. 예. 아주 쉽게 말하면 법원의 경우는 이제 이혼 소송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하는데 저희 경우는 상담도 이혼하려고 하는데 양육비는 어떻게 받습니까?부터 예. 그 아이가
그거를 협의 성립을 해서 양육비를 받도록 유도해보고 안 되면 판결을 없다 하면 판결도 받게 하고 예. 판결을 받았는데 집행이 안 되다 하면 그것도 강제 집행도 해주고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건데 이달 들어오고 다음 달 안 들어왔어요. 네. 이러면 또 모니터링도 해주고 그러니까 성년 만 19세 도달할 때까지 계속 저희가 케어를 해주는 거죠. 아이가 만 19세 이상에 도달할 때까지. 네, 성년 될 때까지. 그렇군요. 네. 일종의 추심을 해준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근데 그 양육비를 주기로 한 전 배우자가 네. 돈이 없거나 예. 돈을 안 주거나 예. 이래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게 사실은 큰 문제예요. 양육비 이제 받을 사람을 보통 우리는 법적으로 양육비 채권자라고 하고 예. 줄 사람 양육비 채무자라고 하는데 네. 사회 전체 계층으로 보면 돈이 없어서 못 주는 경우가 또 많이 있어요. 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강제를 하면 그 사람의 삶도 피폐해지니까 예. 강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주 쉽게 말하면 양육비 주기로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재산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받기가 어렵죠. 그런 경우까지 또 좀 상황을 자세하게 조사를 해야겠군요. 그렇죠. 그럼 양육비 이행 관련해서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줍니까? 일단은 하는 데까지는 지금 당사자들이 하고 있는 하기에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법적으로 지금 판결이 있으면 현재 상태로는 예. 주소하고 근무지까지는 저희가 그거 갖고 할 수 있는데 네. 소득조회는 당사자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아. 양육비 채무자가 내 재산 찾아보세요 하고 동의해 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좀 그러니까 어렵겠네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한계에 부딪혀서 네. 이 법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자, 지금 문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7141번님, 이런 기관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친구가 이혼하고 나서 너무 힘들어하던데 알려줘야겠네요. 그런데요, 이혼한 전 남편이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인 것 같다고. 네네. 바로 이런 케이스 같은데 네. 궁금한 것이 만약에 지금 양육비 이행관리원이란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다가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네네. 예전에 이혼을 하셨던 한부모 가정의 가장이 예. 뒤늦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예. 언제든지. 아, 그래요? 예. 좀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상관없습니까? 일단 오세요. 저희는 네. 아까 토탈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지났어도 20년이면 성년 도달했겠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성년만 심지어 성년 도달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그거는 법적으로는 안 줘도 되지만 네. 그래도 우리가 만나서 애가 대학교 다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 제가 돕게요. 그래서 합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등록금 주고 생활비 주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네. 원활하게 회복되는 걸 보면서 이거는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고 따로 살지만 부모 자식 간의 새로운 가족 형태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 사회에서 한부모에 대한 편견, 선입견 이런 거를 걷어내고 네. 따로 살지만 부모인 건 틀림이 없고 자식은 틀림이 없고 그들이 행복하도록 이렇게 울타리가 되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그 FM 94.5MHz고요.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양육비 이행관리원 이선희 원장과 함께하고 있고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누르셔서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신청하려면 네. 첫 번째로 전화하면 됩니까? 예. 전화로 하시면 돼요. 1644-6621. 1644-6621. 무슨 66이면 양육할 때 기를 육자 있잖아요. 네. 66이고 둘이 하나. 두 사람이 하나 되어서 잘 양육하자. 그러니까 1644-6621. 그걸로 전화 주시면 되고 네. 저희가 그 서울 강남 성모병원 건너편에 예. 서울지방조달청 그 건물에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은 글로 직접 방문 오셔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그것도 어려우시건 지방에 계시거나 시간적 제약이 있으신 분은 우편으로 해 주셔도 되고 예.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4711번님 예. 문자 주셨어요. 형님이 이혼하셨습니다. 조카를 제가 봐주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조카를 제가 대신 봐주는 경우도 양육비로 포함해서 받을 수 있는 건지
좀 받고 있긴 한데 이거 나중에 좀 안 줄까 봐 걱정이라고 문자 주셨거든요. 아주 쉽게 말해서 지금 현행법으로 실질적인 양육자, 고모나 이모나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키우는 것까지는 법적으로 네. 양육비 채권자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지 않은데 사실은 그런 가정이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고칠 때 그걸 포함시키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은 좀 어떤 부분을 많이 개선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아주 쉽게 말해서 그 재산에 대해서 접근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예.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혼하고 헤어지고 오래된 사람들 찾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가장 빨리빨리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어디 사는지 알아야 재판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저희가 서울에 사는 줄 알고 최후 주소지가 서울이었기 때문에 서울 가정법원에다가 재판을 신청을 했어요. 예. 근데 나중에 이렇게 주소를 재판 과정에서 이제 주소를 찾아보니까 심하게 부산도 있고 광주도 있고 대전도 있고 이런 경우 그쪽에 가서 재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조사하는 그게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개인정보가 요즘 엄하고 보호되는 상황이어서 네. 아무나 접근하면 처벌이 되잖아요. 예. 그리고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위험 부담도 있고 그래서 법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참 여기까지 안 가는 게 사실 제일 좋은데 말이죠.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없어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예. 존재해야 된다면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아이 양육은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어야 되고 한부모든 두부모든 아이 양육에 관해서 모든 문제를 상의할 수 있는 기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부모만 양육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두 부모도 사실은 부모가 되면 다 초보 부모가 돼서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요. 예. 그런데 실제로 남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만 잘못하고 있나 불안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양육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의 공간이 되어가지고 나의 노하우도 나눠주고 네. 저는 장기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한부모 자녀로서 건강하게 잘 자라서 좋은 그 경우에는 네. 자기가 살아온 그 어려움을 멘토링도 해주면서 뒤에 오는 한부모 자녀들의 어렵고 힘들고 시린 가슴을 다독이면서 그 아이도 키워주고 나도 그 치유되는 예.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혼 부모가 많잖아요. 네, 이혼 네. 가정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좀 사회적인 차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 특히 거기서도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단순히 어른들의 빚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양육을 위한 사회 보장 제도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856번님 의지가 느껴집니다. 원장님께서 잘하고자 하는 의지가 느껴져서 이번 기회에 좀 이런 정보를 알게 돼서 또 반갑다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 관계는 찢어졌을지언정 그럼요. 그 관계의 매듭은 그럼요. 원만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양육비 이행관리원 좋은 역할 많이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양육비 이행관리원 이선희 원장이었습니다. 규제 때문에, 법 때문에, 자본금 때문에 안 생겨요. 일자리. 그래서 우리는 때문에를 없애고 덕분에를 만듭니다. 규제 개혁 덕분에, 법 개정 덕분에, 창업 지원 덕분에. 어서오세요. 굿모닝 푸드트럭 청년 1호점 김수진입니다. 김수진 씨가 푸드트럭 사장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제 일자리가 생겼어요. 때문에를 없애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일자리는 경기도. 굿모닝 푸드트럭 문의 031-8008-4140.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도 풍성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힘들었던 나에게 마음먹은 나에게. 다시 한번 해보려는 나에게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아직 힘을 내고 있는 나에게. 난 오늘 나에게 바카스를 사줬습니다. 나를 아끼자 바카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오늘 금요일이죠. 인천시 행정탐방 떠나는 날입니다. 인천 지금 뭐 난리가 났죠? 엄청난 규모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오면서 연일 주요 뉴스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인천시 자체가 전체적으로 난리가 났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진기록도 많이 쏟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중국의 그 기업인 아우란 그룹 그 단체 포상 관광객 6천 명이 지난 그 3월 26일부터 입국해서 인천 관광을 즐기고 있는데요. 예. 워낙 인원이 많다 보니까 많은 진기록을 남겼습니다. 우선 그 월미도에서 열린 그 치맥 축제에서는 6인용 탁자 750개를 준비했고요. 통닭은 3천 마리가 소비가 됐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캔 맥주도 그 4,500개가 소비되었고요. 네. 특히 그 이들이 마신 그 캔 맥주를 그 쌓으면은 그 강화도 만일산 높이 한 1.6배에 다다르는 그런 양입니다.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그 관광객들이 이용한 버스도 140대 이상이 되고요. 예. 버스를 그 일렬로 세웠을 때는 한 1.5km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 관광객이 타고 온 그 비행기도 그 158편이나 되는 그 많은 그 비행기를 이용해서 들어왔고요. 네. 6천 명의 인원이 그 송도 컨벤션에서 이제 한꺼번에 식사를 하면서 기업 회의를 했는데요. 여기에 그 대단하네요. 식사에 그 서빙하는 인원만 한 1,000명에 달해서 아주 장관을 이뤘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일단 통닭을 3,000마리를 예. 아이고, 공수하기도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예. 이 그래서 치맥 파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치맥 파티는 그 아우란 그룹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하였는데요. 네. 그 한류 드라마인 그 별에서 온 그대에서 그 주인공들이 치맥을 즐기는 장면을 보고 한국에서 직접 그 체험해보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와서 네. 저희가 그 월미도에서 그 사상 최대의 치맥 파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번 행사에는 그 4,500명 이상의 그 대규모 인원이 그 참여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많았었는데요. 우리 시와 그 인천관광공사 그리고 중구청과 경찰청이 그 긴밀하게 협조해서 네.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 건의 사고도 없이 무사히 이벤트를 성공리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예, 사실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될까 계속 따져보게 되거든요. 네, 예. 이번에 그 방문하신 그 관광객들은 과거의 그 관광객들과는 달리 네. 중국 기업에 그 소속된 그 임직원이라는 점에서 아마 소비 성향이 큰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숙식비로만 약 15억 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 버스 임대라든가 관광지 방문 그리고 전통시장과 면세점 쇼핑 등으로 인천에서만 최소한 12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무엇보다도 중국 내에서 인천을 알리고 또 인천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켜서 앞으로도 그 찾고 싶은 인천을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더 큰 그 파급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일 궁금했어요. 어느 정도로 왔고 어떤 행사를 치렀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중국어를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병진 아나운서 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중국어 배우는 거 어려워요. 왜요? 어려워요. 또 만우절이라서 이런 농담으로. 오늘 네. 너무 만우절이죠. 깜빡하고 속을 뻔했어요. 벌써 시간 참 빠른데 벌써 4월이 됐어요. 네. 그렇죠? 맞아요. 눈 깜빡할 사이에 한 달이 훌쩍 지나가고 정말 네. 4월이 된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또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 아주 흥분돼 있거든요. 네. 오늘 야구란 표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야구라는 표현은요. 네. 중국어로 빵치오라고 하는데요. 네. 빵자는 여기서 몽둥이를 뜻하는 단어예요. 빵치오의 빵. 네, 빵.
방망이. 방망이 할 네. 때. 네. 빵. 그다음에 치오는 공을 뜻해요. 그래서 방망이로 치는 공. 이건 정말 외우고 싶네요. 너무 공이 쉽죠. 날아오면은 빵 치오. 빵 그렇죠. 치세요. 네네, 맞아요. 빵 치오. 빵 치오. 빵 치오. 네. 이게 빵 치오. 야구다. 야구. 아, 그렇군요. 너무 쉽죠. 빵 치오. 그러면은 야구 선수는 뭔가요? 선수를 중국어로는 选手라고 해요. 选手. 네. 한자 발음 그대로를 중국식으로 바꿔서 选手라고 하는데요. 选手. 네. 다시 한번 选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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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야구 선수는요. 棒球选手.棒球选手.棒球选手.棒球选手. 잘하셨어요. 네. 일단 야구가 정말 마음에 드네요. 네. 棒球. 네, 棒球. 아, 참 팍 좋습니다. 꽂히죠. 네. 그렇군요. 뭐 그리고 선수들이 하는 이 운동 자체는 또 뭐라고 합니까? 운동은요. 네. 우리나라 발음이랑 정말 비슷해요. 运动. 운동. 한 번 더. 运动. 운동. 그렇죠. 아, 그럼 우리가 뭐 체육관 같은 데서 운동하다, 네. 뭐 이렇게 뭐 헬스장에서 운동하다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개념인가요? 맞아요. 앞에다가 做란 단어만 넣어서 네. 做运动. 주어 운동. 그러면 운동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야구는 棒球. 棒球. 선수는 选手. 选手. 그래서 야구 선수는 棒球选手. 棒球选手.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잘하셨어요. 배울게요.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再见. 再见. 네, 중국어 잘 배우고 들어왔습니다. 2679번이 야구팬입니다. 빵치오 진짜 신나네요 하면서 오늘 한번 배워보고 싶다. 써봐야겠다고 하십니다. 오늘부터 이제 개막이 됐죠. 개막을 하는데 이제 오늘 경기 하면은 야구장에서 한번 외쳐보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다른 분들도 추천해 드립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배우고 싶은 표현 있을 때 언제든지 저희 다함께 중국어에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아, 그리고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도 열려 있거든요. 여러분 방송 이 차 안에서 듣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께서 들었던 다양한 생각들, 이야기들 주저하지 마시고 역시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자, Friday I'm in Love 큐어의 노래 준비했어요. 수도권이 콕 집은 오감 만족 지역 축제. 자, 이번 주말 휴일에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드립니다. 여기에 가보시면 어떨까요? 수도권이 콕 집은 오감만족 지역 축제. 오늘 소개해드릴 전국 곳곳에 있는 축제 중에 아주 재밌는 축제 하나죠. 대가야 체험축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의순 추진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죠.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예. 자, 위원장님, 그 대가야 체험축제 언제부터 시작인가요? 예, 매년 4월 초 이맘쯤에 열립니다. 네. 그런데 금년에는 4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요일별로 하면은 목, 금, 토, 일 이렇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대가야 체험축제. 사실 대가야는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나라잖아요. 예. 예. 이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배경도 좀 체험할 수 있고 뭐 다양한 그런 즐길거리들이 있나요? 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대가야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이곳 고령을 도읍지로 해서 520년간 번성하였던 나라입니다. 경북 고령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대가야 체험축제는 그 대가야의 역사와 또 대가야인들의 문화, 생활 등을 엄선된 440여 개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체험해 볼 수도 있고 네. 또 역사 공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축제입니다. 여기 오시면 예. 축제장 주변에 200여 개에 이르는 왕릉, 고분군 등을 탐방을 할 수 있고 또 대가야 박물관, 또 가야금을 창제한 우럭 박물관, 또 가야금과 관련된 대형 뮤지컬 공연도 관람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가야, 참 오랜만에 듣는 단어입니다.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역사 교과서에서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올해 축제가 용사여 진군하라 이런 주제더라고요. 예. 뭐 특별한 주제 선정 배경이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올해가 12번째 축제입니다만은 매년 주제별로 주제에 맞는 행사를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금년에는 용사여 진군하라 하는 주제를 했고 그동안에 대가야 역사를 보면 대가야는 백제와 함께 또 고려를 이렇게 또 공격한 적도 있고 또 백제와 함께 신라 또 신라와 함께 고구려 이렇게 많은 전쟁을 치르고 온 역사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대가야 군사들의 그 용맹을 떨쳐보는 그 프레이드를 이번에는 처음 선보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이렇게 그 무장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행진도 하고 그런 퍼레이드가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가야는 특히 그 삼국에 비해서 철기 문화가 가장 먼저 발달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그 군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용품들은 타 신라, 백제, 고구려보다 오히려 더 개발이 먼저 되어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가면은 그 가족사랑 딸기 이벤트 이런 것도 있다던데 이건 뭔가요? 예, 우리 다양한 체험, 그리고 축제장 내에서 대가야 문화 역사를 체험할 수도 있지만은 또 우리 고령이 낙동강과 접하여 있기 때문에 토질이 아주 비옥합니다. 네. 그래서 많은 특산물이 재배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아마 전국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이 우곡, 수박, 게진, 감자, 방금 말씀하신 그 쌍림 딸기입니다. 네. 그래서 딸기 비닐하우스에서 들어가서 직접 딸기를 수확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주변에 녹색 농촌 체험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가 배려를 해놨습니다. 예. 지금 축제 사진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들을 제가 쭉 봤는데요. 참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컨셉이 아이들을 동반한 젊은 부모님들의 탐방으로서는 아주 유익한 하루가 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 수도권 우리 방송 듣는 분들 대부분 수도권 거주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어떻게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예, 저희들 오늘 교통은 아주 편리합니다. 우선 고령이라는 지역이 대구에서 광주 방향으로는 한 20분 거리에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합천 해인사를 가는 그 중간 지점이 있는데요. 특히 고속도로는 88 고속도로와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교차되는 지점이 바로 고령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서는 중부 내륙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바로 고령까지 올 수가 있고요. 또 전라남북도 지방, 이쪽 서해안 지방에서는 88 고속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또 오는데도 아주 용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 그렇습니다. 이 대가야 축제, 대가야 체험 축제 열리고 있는 이 고령 한번 좀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 1600년 전에 찬란했던 그 고대 왕국의 어떤 정치를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의순 추진위원장이었습니다. (2003년 4월 1일) 거짓말처럼 우리 곁을 떠난 아시아 최고의 스타 장국영. 그가 남긴 마지막 러브스토리 성월 동화가 개봉 17주년을 맞았습니다. 어제였어요. 고 장국영 추모 13주기 맞아서 이 영화가 재개봉됐다고 하는군요. 자, 장국영을 추억하시는 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곡은 장국영의 투유 준비했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